오늘은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가 뭘까요? 함수. 여러분, 신학기 맨 첫 시간에 하는 일이 뭔가요? 짝꿍 정하는 일이죠. 함수의 기본 개념은 이 짝꿍 정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짝꿍 정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짝꿍을 정하라고 규칙을 정해줍니다. 남자 1번 짝꿍은 여자 2번, 남자 2번 짝꿍은 여자 4번, 남자 3번 짝꿍은 여자 6번. 이렇게 규칙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해주나요? 끝까지 말 안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끝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에는 좀 번거롭죠. 불편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양이 많거나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숫자 대신에 문자를 써서 나타내기를 즐겨합니다. 왜? 더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그래서 숫자 대신에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1, 2, 3 대신에 남자의 번호를 X라는 문자로 나타내고 그에 대응되는 짝꿍 여자 번호를 Y라는 문자로 써서 나타내면 남자 X번은 여자 Y번의 짝꿍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짝꿍 정하기라는 우리말 대신에 이 짝꿍 정하는 규칙을 기호로 F라고 나타냅니다. 이 F라는 기호를 쓴 이유는 영어로 함수를 나타내는 그 글자가 펑션입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F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X가 짝꿍 정하기라는 규칙에 의해서 Y로 짝꿍이 된다. F라는 규칙에서 짝꿍 정하기 규칙에서 X의 짝꿍은 Y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 모양이기 때문에 이 그림 모양을 가지고 어떤 수학에 대한 설명을 쭉 한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뜻을 가지면서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고자 어떤 기호를 만드냐면 이런 기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나타낸 기호와 이 식으로 나타낸 기호는 같은 뜻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F는 짝꿍 정하기입니다. X의 짝꿍은 Y다. 이런 뜻입니다. X는 짝꿍 정하기에서 Y와 짝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뜻대로 1번의 짝꿍은 2번이다.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의 짝꿍은 2번이다. 1번의 짝꿍 F1이지요. F가 짝꿍이니까 F1, 2번은 2 이렇게 되겠죠. F1은 2.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의 짝꿍은 4번이다. 2번의 짝꿍이 F죠. F2, 2번의 짝꿍은 4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X와 Y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지 않나요? X가 1번이면 Y는 2번, X가 2번이면 Y는 4번, X가 3번이면 Y는 6번. 어떻게 됩니까? X의 번호의 2배가 짝이 되는 Y의 번호죠. 따라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Y는 EX. 보세요. Y는 X에 대응되는 짝이죠. X의 짝이죠. 근데 그 X의 짝인 Y의 번호는 X의 2배죠. 그래서 지금 이 짝을 짓는 규칙을 이와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Y하고 fx가 같으니까 Y는 EX라는 표현 대신에 fx는 EX.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함수를 짝꿍을 정하는 것을 예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정확한
문장의 표현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무엇이냐 봅시다. 두 변수 xy에 대하여 남자의 번호 x와 여자의 번호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남자의 번호가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대응되는 짝이 되는 여자의 번호가 하나씩 정해지는, 여기서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이 조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정해진다면 이거는 짝꿍 정하기가 아니죠. 그래서 x의 짝꿍은 반드시 하나씩만 정해져야 그것이 짝꿍 정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해져야 된다는 이 조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씩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대응관계라는 것은 짝을 정하는 관계입니다. 대응관계가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 y는 fx로 나타낸다. x의 짝꿍은 y다. 해서 이 x가 y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y는 fx라는 기호로 나타낸다. 처음에는 이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이 그림의 뜻을 좀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등식으로 나타낸다. x가 y로 대응된다. 짝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이 뭐냐? x의 값에 하나로 대응되는 y의 값을 x의 함수값이라 하고 기호로 fx로 나타낸다. 이 함수값이 뭐냐면 바로 짝꿍입니다. 짝꿍이 함수값이에요. 보세요. x의 값에 하나로 대응되는 y의 값, 바로 x에 대응되는 y의 값, 이것이 짝꿍이죠. 그래서 x의 함수값은 x의 짝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 우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우리는 짝꿍 정하는 규칙으로 이해했죠. 이때 x는 뭡니까? x는 남자의 번호, 그 다음에 y는 이 남자의 번호의 짝꿍이 되는 여자의 번호. 구체적으로 남자의 번호 x가 1일 때, x가 1이면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로 y가 3이 되죠. 따라서 남자 번호 1의 짝꿍은 3이다.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짝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의 짝꿍은 3이라는 것을 수학에서 1은 3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x가 2일 때 대응되는 y의 값을 찾아보세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y는 5가 되죠. 그래서 2는 5로 대응된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는 7이죠. 그래서 3은 7로 대응된다. 자, 이러한 대응 관계로 이 함수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이 3으로 대응된다라는 이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짝꿍이 둘이 같이 앉아야 되죠. 그래서 둘을 가로로 묶은 겁니다. 자, 그리고 2, 5는 2가 5로 대응된다라는 관계는 이렇게 2,5, 3이 7로 대응되는 관계를 3,7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쌍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쌍은 두 개라는 뜻이죠. 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순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수는 남자의 번호, 즉 x값이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자의 번호, 즉 y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x값, 오른쪽에 있는 것은 y값이라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은 배웠죠. 여기 이 선을 이제 X축이라고 하는데 이 X축을 수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낼 때 이곳은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 가로선, 수평선 위에다가 수를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만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가 두 가지, 즉 한 쌍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은 가로선, X축의 숫자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것은 Y라고 했으니까 바로 세로선, 이 Y축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1,3은 X가 1이고 Y가 3인 곳이라는 뜻으로 해서 바로 이 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2,5라는 순서상은 X가 2인 곳이 여기죠. 그 다음에 Y가 5인 곳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2,5라는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내면 이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하면 3,7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0일 때를 봅시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Y는 1이죠. 그럼 0,1. 0,1은 X가 0이고 Y가 1인 곳이 여기죠. 이렇게 이런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냈을 때 나타난 이 모양을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이 모양을 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서상이 여기처럼 9개만 있다면 그래프는 이 9개의 점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모든 수에 대해서 이런 순서상들을 점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계속 찍히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점들이 계속 여기에 찍히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한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바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이렇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처럼 점을 한 9개쯤 나타낸 다음에 이 9개의 점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 9개의 점은 모두 이 하나의 직선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9개 찾을 필요 없이 딱 2개만 찾으면 되겠죠. 이 2개의 점만 찾아서 이 2개의 점을 연결하면 결국 나머지 점들도 다 똑같은 직선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 순서상 2개를 찾아서 그 2개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낸 다음에 2점을 연결하면 이 1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점들 중에 어떤 2점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여기 보면 여기 X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Y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점을 찾을 때 바로 X축과 만나는 곳,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곳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X축과 만나는 곳과 Y축과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 우선 이 X축과 만나는 이곳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이곳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X절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절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X절편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이곳의 X좌표입니다. 그러면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된 성질이 있냐면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X가 2죠.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Y는 0입니다.
이 x축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높이가 0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좌표가 전부 0인 점들입니다.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0,0, 여기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이 x축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 중에 y가 0입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에 x의 값을 구하면 x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y가 0일 때 x의 값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y가 0일 때 x의 값, 이것이 x의 절편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이 점이죠. 그러면 y축에 있는 이 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0,0, 이 점은 0,1, 이 점은 0,2. 이 y축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x좌표 값이 전부 0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y값만 다릅니다. 즉 여기는 x가 0, 여기도 x가 0, 여기도 x가 0. 그래서 0,1, 0,2, 0,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y축과 만나는 곳의 y좌표, 즉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x가 0일 때, x에다 0을 대입하면 y는 1. 그래서 이 y절편은 1이 됩니다. 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다. 그래서 이 x절편과 y절편을 찾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연결해 준 직선, 이렇게 일치함수의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리다 보면 이런 모양의 직선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모양의 직선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직선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하고 이런 직선을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즉 경사도를 가지고 이 두 직선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경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죠. 이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생각된 것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정하자. 그렇게 정하면 기울기를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x의 증가량 여기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두 점을 잡아 봅시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x의 증가량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y의 증가량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실제로 계산하면 x의 증가량은 여기서 한 칸이죠. 그럼 x의 증가량은 1입니다. y의 증가량은 그때 y는 두 칸 올라갔죠. y의 증가량은 2네요. 그럼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2. 기울기가 2입니다. 여기 x의 개수도 2인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x의 개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기울기가 x의 개수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 좌표의 발견, 좌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어떤 수학자가 한가로이 이렇게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는데 파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옮겨다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는 천정에 있는 두 모서리 중에 이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X축,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보이는 것을 Y축으로 정하고 파리의 위치를 두 축으로부터 거리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파리는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떨어진 거리에 있고 Y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다. 따라서 X로부터 3, Y로부터 5, 그래서 3,5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죠. 자, 이 하찮은 파리 한 마리가 옮겨 다니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라는 생각이 좌표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생겼습니다. 우선 당장 여기서 보세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이 겉으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성질을 판단하기가, 관찰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이걸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좌표가 생김으로써 이 1차 함수라는 식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1차 함수를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이 그림을 쳐다보면 여기는 x축을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y축을 1이라는 곳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임으로써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는 쉽게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과 식의 관계를 그림과 그림 사이의 관계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그림을 이제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그림과의 관계는 그림을 그려서는 미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그림과 그림과의 관계를 식과 식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인데, 이러한 관계가 발전하면서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 경로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우주 항공 시대를 여는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도시 한복판에 아주 밀집된 건물 중에 정확하게 한 건물을 폭파시킨 현장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수학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수학 중에 미적분을 분명히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 디지털 아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려는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지금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파리의 움직임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생각하는 즐거움만으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저커버그, 그 다음에 알파고를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모두 수학 천재라고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수학을 아주 열심히 해서 사고력과 상상력이 천재라 불리울 만큼 우수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생각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알아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즐거움, 발견하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니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공통된 성질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이거저거 막 하다 보면은 그 성질을, 공통된 성질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경우를 조사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까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경우 y는 x, y는 마이너스 x. 뭐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x의 개수의 부호를 서로 다르게 해보는 거죠. x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 y는 2x, y는 2분의 x. x의 개수만 다르게 해보는 거죠. x의 개수를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개수는 그냥 두고 y절편만 다르게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통된 성질을 찾아서 발견을 해보세요. 잠시 이
강의 영상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서 공통된 성질을 찾아보세요. 이제 일치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이런 이 함수의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의 개수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그 x의 개수 a가 서로 달라질 때, x의 개수가 달라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의 개수는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1번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x가 1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가 1, 1,1, 그 다음에 2일 때 2 해서 직선이 두 점을 찾아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되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래서 공통된 성질이 x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니까 오른쪽이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증가한 함수, 점점 올라가는 함수.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근데 점점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을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제 x의 개수를 달리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y는 2x는 1,1 이 점을 지났는데 y는 2x는 x가 1일 때 2 여기를 지나죠. 그래서 y는 x의 직선이 이렇게 되고 2x의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3x의 직선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x의 직선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 깔리죠. 그래서 이 공통된 성질을 보면 이 a가 클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 1x, 2x, 3x, 4x. 그래서 a가 클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한 것은 x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조사한 거죠. 그래서 단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a가 클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a가 직선의 기울기와 어떤 관계일까요? 보면 a가 1일 때, 2일 때, 2분의 1일 때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달라지죠? 그러면 이 a가 직선의 기울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즉, 우리 앞에서 했듯이 그 기울기가 이 x의 개수와 같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a가 기울기와 같습니다. x의 개수 a가, 여기 x의 개수 a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그려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일 때. 우선 y는 x가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2x는 이렇게 해서 y축이 더 가까이 가는데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죠. 그럼 x가 2일 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 점을 지나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그럼 y는 마이너스 2x하고 y는 마이너스 2x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x가 더 y축에 가까이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큽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지요. 그러면 여기서 a가 클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가 a가 0보다 클 때는 맞아요. 그런데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되죠.
a가 클수록 점점 더 아래로 깔리죠. 그러면 이거를 0보다 클 때는 y축에 가까워지지만 0보다 작을 때는 y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지만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자,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지요. 하지만 절대값만 비교하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직선은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성질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기울기는 같게, 즉 x의 개수는 같게 하고 y절편만 다르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y는 2x의 그래프 이렇게 되죠. y는 2x.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값이 1만큼씩 커져서 이렇게 되죠. 2x-2 하면 모든 값이 2보다 작아져서 2만큼 작아져서 2x-2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전부 나란하죠. 평행이죠. 그래서 결국 기울기가 같고, 즉 기울기는 x의 개수입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직선은 평행이다 라는 이런 성질을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 1차 함수 구하는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기울기와 y절편을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와 진하는 한 점을 할 때, 진하는 두 점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해법을 암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울기 a와 y절편 b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1차 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기울기 a하고 y절편 b를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유형별로 해법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보면 구하라는 것이 1차 함수 구하시오 했습니다. 구하라는 것이 1차 함수입니다. 그 1차 함수, 구하라는 1차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되죠. 이 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a와 b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a, b를 구하는 문제니까 a, b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죠. 조건을 찾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이거와 평행하고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라는 1차 함수 구하시오. 여기가 바로 조건이 되겠죠. 자, 조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이 그래프와 평행이죠. 뭐가?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함수가 이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평행하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그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떨 때 그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던가요? 바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를 때 평행이었죠. 그래서 평행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개수 a하고 그 다음에 이 평행이라는 대상, 이 함수의 기울기, 즉 x의 개수 2분의 1과 같다는 등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과 a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뭐가?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나요? 2, 2를 지난다라는 말은 바로 2,2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가 된다는 것은 이 해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 2,2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왜? 2, 마이너스 2가 바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의 2를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는 x에 2 대입해서 2a 플러스 b.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즉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b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a, b가 구해졌으니까 구해진 a, b를 y는 ax 플러스 b에다 대입하면 구하려는 일차 함수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것을 뭐 기울기,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이것이고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유형별로 해법을 기억해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구하라는 것이 1차 함수의 식입니다.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니까 a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4 빼기 1분의 13 빼기 4 이것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하라는 것이 y는 ax 플러스 b니까 ab를 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ab의 등식이 필요하다.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저 두 점을 지난다가 조건이죠.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순서쌍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이 순서쌍이 이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둬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y는 ax 플러스 b에 이 두 개의 점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4를 먼저 대입하면 4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4,13을 대입하면 13은 4a 플러스 b.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데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b가 없어지죠. 그래서 3a는 9에서 a는 3. a에 3을 대입하니까 b는 1. 이렇게 구해진 것을 y는 ax 플러스 b에다 대입하면 y는 3x 플러스 1로 구해집니다.